공사비를 보면은 무려 2조 8,069억 원입니다. 2조 8,069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재개발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사이즈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건설과 건축은 아파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파트 중심이라 하면 주로 건설사,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이 건축 문화라든가 건설 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뉴스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3일 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수주에 관련된 내용이 뉴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설 수주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건설 수주도 지금 초양극화로 가고 있고 그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고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2조 8천억 원에 관련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2조 8천억 원의 단일 공사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큰 규모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DC, 대우, 호반, 금호건설과 관련된 수주 소식을 살펴보면서 건축업계도 어떻게 진행될지 그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건설 수주 소식을 함께 보면서 건축사 사무소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내용을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3일자 뉴스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에 수택동 재개발 총 7,000가구에 육박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바로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의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로 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황을 보면은 단독으로 수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한두 업체가 들어가서 단독으로 수주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예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보면은 무려 2조 8,069억 원입니다. 2조 8,069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재개발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사이즈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거의 뭐 메가톤급으로 그 공사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단일 규모로서는 2조 8천억 원이면은 사상 유례 없는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설계에는 해외 유명 도시 설계사 저디가 참여를 했고요. 총 7,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최고 49층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개발을 하는데요. 단일 재개발 사업으로는 세대수와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수와 공사비를 보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수택동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가 단독 입찰 수주를 했다는 부분이 정말 놀라운 수주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3일자 속보로 나와 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9,558억 원의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을 따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비가 거의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서울 용산이라는 곳이 아주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포스코 ENC와 상당한 수주 경쟁을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공사비도 1조 원에 육박한다. 정말 요즘 불경기 상황인데,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주를 하게 되면은 1조 원이나 2조 원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3년, 4년은 그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에 지상 최고 38층 12개 동 규모로 아파트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총 1671가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상업과 업무시설 등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그동안 포스코 ENC와 수주 경쟁이 아주 치열했는데 최종적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자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부산 광안동 373블럭 가로주택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공사비가 2,305억 원입니다. 2,305억 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푸르지오 오션이티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1층 총 4개 동에 447가구의
공동주택과 50실의 오피스텔 재건축을 하는 가로주택 사업으로 총 공사 금액은 2,30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광안동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이 내용도 보면은 지방에서 2,300억 원의 프로젝트를 발주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광역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울산 이러한 광역시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수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수주 규모가 2,3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6월 21일자에 결과가 나온 프로젝트인데요. 오랜만에 호반건설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 1-4 구역을 수주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908억 원입니다. 908억 원. 이 내용도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의 지하 3층, 지상 23층에 4개 동의 아파트를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27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감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건축물이 4개 동입니다. 4개 동인데요. 이 4개 동을 짓는데 908억 원의 공사비가 발주한 내용을 호반건설에서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 짓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4기 신도시는 발주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20일자에 금호건설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금호건설이 779억 원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구로구 항동 동산 파크빌라의 재건축을 수주를 했습니다. 동산 파크빌라 재건축을 통해서 이 일대는 지하 2층, 지상 19층의 6개 동, 총 241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항동의 동산 파크빌라의 이 단지를 새롭게 재건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779억 원이고요. 착공은 2027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수도권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6월의 주요 건설사의 공사 수주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현대건설 포스코가 구리 수색동 재개발에 2조 8,069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단일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HDC는 용산 정비청 1구역에 9,558억 원, 여기도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메가톤급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부산 광안동에 2,300억, 호반건설은 광진구 자양 1-4구역 908억 원, 금호건설은 구로구 항동 동산파크의 재건축에 779억 원의 프로젝트 소식이 6월 20일부터 6월 23일에 이렇게 몰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주 상황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압구정 2구역에 관련된 재건축이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어떻게 입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도 공사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조 7천억 원입니다. 2조 7천억. 그러니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이제 차근차근 재건축 입찰이 진행되는데 먼저 시작한 부분이 2구역인데요. 2조 7천억 원의 엄청난 공사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2022년 기준에 총 주택수 1915만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가 됩니다. 62%, 1227만 가구로 지금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이 62%니까 2025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거의 한 6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의 이 주거의 유형을 보니까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52%입니다. 52%.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단독이라든가 빌라들이 사라지고
모두 다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어지간한 도시에는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건설과 건축은 아파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파트 중심이라 하면 주로 건설사,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이 건축 문화라든가 건설 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계속 불경기로 진입을 했습니다마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이 쉬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도라든가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건설 시장이 초양극화로 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메가사이즈, 메가톤급의 프로젝트로 나오고 있는 경향이 최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1조, 2조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재개발이 어지간하면은 1조 5천억이 넘어가고 2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최근은 메가사이즈 프로젝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꼬마빌딩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원도심은 빈집으로 전락하고 있고요. 신도시에는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도시를 보게 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방 원도심이 완전히 몰락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을 하고, 그나마 신도시가 있는 경우는 아파트만 계속해서 지어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건축사 사무소는 아파트 사업만 살아남는다.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민간 시장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건설사라든가 건축사 사무소는 이 대형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또 대형 건설사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건축사 사무소의 대부분이 1인이라든가 2인 건축사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꼬마 빌딩을 하면서 연명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물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이비 부머들의 귀촌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물량이 아주 소량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베이비 부머들이 체류형 쉼터라든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러한 물량이 조금 나오는 거지 큰 건축의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정말 초양극화로 가고 있고, 주택이라든가 건축의 유형도 아파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가 사무소도 바쁜 곳은 계속해서 바쁘고 대부분의 사무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까지는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이 건설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성수동이나 강북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규모의 재개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소규모, 소형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사무소의 운영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6월 건설 시장을 잠깐 보면서 건축업계 동향을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